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죠. 지금 VT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자, 1보다 클 때 그래프에서 2에서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6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 두 지점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죠? 그래서 알파는 2가 되고 베타는 6이 되고, 0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6 마이너스 2니까 4네요. 4. 0에서 4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 이 움직인 거리는 속도를 절대값에서 적분한 거, 즉 넓이에요. 그렇죠? 넓이. 움직인 거리는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0에서 4까지 넓이를 구하면 돼. 0에서 1까지는 이 이참수를 적분을 하면 되죠.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3을 정적분하면 넓이가 나올 거고, 그 다음 1에서 4까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1에서 2까지 이 삼각형은 높이가 2고 밑변이 1인 삼각형, 이 넓이는 1이 될 거고, 그 다음 2에서 4까지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2에서 4까지는 이렇게 밑변이 2고 높이가 4인 이런 삼각형이 되죠. 그쵸?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4. 그래서 0에서 1까지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 얘는 계산하시면 3분의 8. 그래서 3분의 8 더하기 1 더하기 4 계산하면은 답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3분의 8 플러스 5니까 3분의 23. 4번입니다. 각 A를 세타라고 하면 이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사인의 B를 줬어요. 사인 B는 대응변의 길이의 B니까 지금 사인 ABC 대 사인 ACB가 몇 대 몇이냐면 2대 3인 거죠. 그럼 사인 ABC의 대응변, B의 대응변은 AC고요. 그 다음 각 ACB의 대응변은 AB. 그래서 AC 대 AB가 2대 3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C를 2K라고 두고 AB를 3K라고 둘게요. 이렇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좀 양변과 끼인 각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2분의 1 6K의 제곱에 사인 세타로 계산을 하면 되고,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 K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K값은 원의 중심에서 BC까지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을 이용을 해봅시다. 사인 법칙을 이용하면은 선분 BC의 길이는 이 아래 대응변 사인 값이니까, 반지름은 일단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사인의 값은 알고 있죠. 따라서 2R 4분의 루트 15, 즉 2분의 루트 15R이 됩니다. 그러면 중심에서 BC의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을 M이라고 했을 때 MC의 길이랑 CM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MC의 길이는 4분의 루트 15R이 될 거고, 중심에서 C까지 연결한 이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R이 되겠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을 해보면 빗변의 제곱은 1 플러스 4루트 15R의 제곱이니까 16분의 15R의 제곱, 즉 16분의 1의 R의 제곱이 1이 되고 R제곱이 16이니까 R이 4가 되겠네요. 반지름을 구했습니다. 반지름 구했으니까 BC 길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BC의 길이는 R이 4니까 대입을 하시면은 2루트 15. 그럼 삼각형 ABC에서 양변이 K로 되어 있고 우리가 코사인 세타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한 번 더 이용하면 K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즉 4분의 1은 2배의 양변이 6K의 제곱, 그 다음에 4K 제곱, 9K 제곱, 마이너스 60. 자, 얘들을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분모가 3K 제곱이니까 3K의 제곱은 13K 제곱 마이너스 60이고 10K 제곱이 60이니까 K 제곱은 6이 됩니다. 따라서 K 제곱을, 자,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고 했던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하시면 넓이는 2분의 1에 6에 K 제곱 6이고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2분의 9 루트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 얘를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x의 n승이 로그 2의 2n-9분의 an의 절대값. 너의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죠. 근데 n이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잖아.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f2에서 f10까지 개수를 다 더하는데 f3 그리고 f의 5, f7, f의 9는 전부 다 1이니까 한 개씩만 가지니까 결국 짝수인 것들의 합이 5가 되는 상황을 찾으란 얘기예요. 그죠? f2랑 f의 4, f6, f8, f의 10 이렇게 짝수인 애들을 더한 게 5개가 돼야 돼. 짝수일 때를 보시면 짝수일 때는 근의 개수가 저 로그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2개씩 가질 거고요. 그쵸? 이렇게 되면 2개씩 가질 거고 0일 때는 1개를 가지고 0보다 작을 때는 0개를 가지겠죠. 5개의 합이 5가 돼야 되기 때문에 5가 되려면은 2개짜리가 2개 있고요. 그죠? 2개짜리가 2개, 1개짜리가 1개, 0개짜리가 2개가 있어야 우리가 5 합이 5가 돼요. 그죠? 따라서 얘들을 찾아봅시다. 나열해 볼게요. n이 2일 때부터 봅시다. n이 2일 때 이 로그의 값들을 n이 짝수일 때 이 로그 값들을 확인을 해 보시면 되죠. 로그 값들을 표현을 해 봅시다. n이 2가 되면 로그의 2의 5분의 2a가 되고요. 그리고 n이 4일 때는 로그 2의 4a가 되고요. n이 6일 때는 로그 2의 3분의 6a, 즉 로그 2의 2a가 되죠. 그리고 n이 8일 때는 로그 2의 7분의 8a, n이 10일 때는 로그 2의 11분의 10a. 자, 이 5개 값 중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이 1개가 되면, 즉 y는 0일 때니까 세 번째로 큰 값이 0이 되면 조건을 만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순서부터 볼게요. 가장 큰 거는 지금 밑이 2인 로그이기 때문에 진수가 크면 크죠. 진수가 가장 큰 거 4a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거는 2a,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거는 7분의 8a. 얘가 세 번째로 큰 값이네요. 따라서 로그 2의 7분의 8a가 0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분의 8a가 1이 돼야 되니까 a는 8분의 7.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gx의 그래프부터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t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는 fx의 그래프를 y는 ft에 대해서 대칭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기역지문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x는 0에서 극대이면 극대를 가지면 0,4를 지나니까 우리가 이런 3차 함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ft의 그래프가 될 거고, 그리고 x가 0보다 클 때는 f0에 대해서 대칭한 그래프, f의 0, 즉 4에 대해서 대칭한 그래프가 되죠. 4에 대해서 그래프를 대칭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될 거고, 0보다 클 때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이 그래프가 gx가 되고, gx를 전체 절대값 했을 때 미분 불가능한 점은 x축과 만나는 이 두 점에서 미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개수는 2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기역은 보기에도 기역은 4개나 있으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그 다음 니은을 봅시다. 자, 니은의 상황은 f의 베타가 6보다 큰 음의 실수 베타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f0은 4니까, 그리고 f의 0에서 미분계수가 0이기 때문에 4보다 큰 어떤 6이라는 값이 음수가 존재를 하려면은 극대값이 0보다 작은 포인트에서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ht1이 5인 실수가 존재한다, 5개에서 미분이 되지 않는 포인트가 존재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래프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6보다 큰 값이 있다 라는 거는 지금 뒤집어졌을 때 x축과 만나게 해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t1이라는 값이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t1보다 작을 때는 fx를 따라가고요. 그 다음 t1보다 클 때는 뒤집어진 그래프가 되죠. 이 t1이라는 값이 2보다 큰 값이면
2가 여기 있다고 하고, 그러면 뒤집어진 그래프는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생기게 되면 지금 X축이랑 만나는 점들이 하나, 둘, 셋, 4점에서 절대값을 취하면 미분이 안 될 거고 T1에서도 미분이 안 되죠. 그죠? 따라서 미분 안 되는 점이 5개가 존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지문도 맞는 지문이에요. 디귿 지문에서 fx가 그 값을 갖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0,4를 지나면서 미분 계수가 0이니까 이렇게 0에서 3중근을 가지는 fx의 그래프가 되겠죠. 최고차이 계수가 1이니까 너는 x의 세제곱 플러스 4가 돼요. 이렇게 h 감마랑 h0이 같다. 일단 h0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얘는 t가 0일 때니까 t가 0일 때, 즉 0보다 작을 때는 fx의 그래프를 따라가고 0보다 클 때는 0에서 뒤집어진 요 그래프를 따라가죠. 이렇게 됐을 때 미분 안 되는 포인트는 2개가 됩니다. 그지? 그래서 h의 제로는 2가 돼요. 감마에서 뒤집었을 때도 우리가 미분 안 되는 개수가 2개가 되게 하는 감마를 찾아야지 되겠네요. 니은 지문을 풀 때도 봤겠지만 우리가 이거 뒤집을 때 뾰족한 포인트에서 뒤집게 되면 예를 들어서 t1이 이런 값이 t가 이런 값이라고 하면 t보다 작을 때는 fx의 그래프를 따라가게 되고 t보다 작을 때는 fx의 그래프를 따라가게 되고 t보다 클 때는 뒤집어진 그래프가 되니까 t에서 뾰족한 점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에서 미분이 안 되게 되죠. 그리고 x축과 만나는 점에서 미분이 안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분 안 되는 포인트가 3개가 돼요. 2개로 줄이려면은 자, t가 0일 때 이외에는 반드시 t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형성되게 돼 있으니까 x축과 만나는 점에서 미분이 안 되는 포인트를 찾아야겠죠.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뒤집어야 되냐?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x축을 지나게 해주면 되죠. 이 3중근 가지는 그래프 중에서 유일하게 미분 계수가 0인 포인트가 0일 때이기 때문에 뒤집었을 때 이 점이 x축과 지나게, 이 점이 x축을 지나게 뒤집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t값이 존재하면, 그런 값이 감마가 되면 감마보다 작을 때는 fx를 따라가고 뒤집어서 스무스한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는 미분 가능해질 거니까. 그래서 x축과 만나는 점, 뒤집어진 점, 이렇게 미분 안 되는 포인트가 2개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은 y는 f 감마에서 뒤집어야 되니까 얘가 정확하게 2라는 값이면 되겠죠. y는 2에서 뒤집어지면은 x축이랑 만날 거니까, 그쵸? 따라서 f의 감마가 2가 되는 값, 감마 세제곱 플러스 4가 2가 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2니까 감마는 3루트의 마이너스 2. 이 값은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만족시키는 감마 값의 합은 0도 되는 거죠. 그렇죠? 0이랑 마이너스 3루트 2, 2개. 합하면은 마이너스 3루트 2가 되므로 디귿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나조건에 있는 요거를 이용을 해서 식을 한번 먼저 구해봅시다. 즉 a의 k 플러스 1이 자, 요 위에 걸 따라갈 때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이 될 때 얘가 ak가 된다 그랬으니까 넘어가서 계산하면은 3ak가 마이너스 6, ak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 다음 아래쪽 걸 따라갈 때도 볼까요? 그럼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플러스 8인데 얘가 a의 k가 되면 2ak가 8이니까 ak는 4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 a1하고 k 플러스 1을 곱한 게 0보다 작다. 이게 지금 부호가 다르다 그랬는데 k 플러스 10을 한번 봅시다. 그럼 ak가 마이너스 2면은 얘는 이 뒤로 계속 같은 값을 가지게 되는 게 맞죠.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고 그러면은 계속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그럼 a의 k 플러스 10도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a1이랑 곱해서 부호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a1이 0보다 큰 값을 가져야지 되고요. 이쪽 케이스도 마찬가지. ak 플러스 1이 같은 값인 4를 가지니까 계속 4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ak 플러스 10도 4가 되니까 이때는 a1이 0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지 됩니다. 케이스를 구분해서 두 가지를 볼 텐데 a1이 될 수 있는 걸 우리는 찾아야 되고 이 a1이 된 정수인 것들을 찾아봅시다.
역추론하는 문제니까 식의 형태를 바꿀까요? 얘를 AN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AN은 위에 있는 식을 자리를 바꿔서 정리를 하면은 2분의 마이너스의 AN 플러스 1 마이너스 6이 되죠. 플러스 6이 되네요. 그 다음 아래에 있는 식도 식을 정리를 하시면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1 플러스 8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위에 건 AN이 0보다 작을 때 아래쪽은 A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AK가 마이너스 2인 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AK는 마이너스 2일 때 A의 K 마이너스 1을 보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2를 여기에 이제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위쪽을 따라가면은 계산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아래쪽을 따라가면은 10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 값은 되는 거죠. 이 값은 성립하는 값이죠. 0보다 큰 값을 찾아야 되니까 얘는 A1이 가능한 값. 마이너스 2 라인은 따라갈 필요가 없죠. 그렇죠? 양수인 걸 찾아야 되니까. 그럼 10을 이용해서 다시 작은 거 앞쪽 값을 찾으시면은 그 앞에 있는 A의 K-2는 A의 K-2는 위쪽에다가 10을 대입을 하시면은 위쪽을 따라가 마이너스 8이고 아래쪽에다가 여기다가 10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안 되겠죠. 요 조건을 만족하지 않죠. 마이너스 8일 때는 음수니까 얘는 A1은 안 되고요. 그럼 그 앞에 있는 값들을 따라가 봅시다. A의 K-3이 되는 값을 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8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8을 대입하면은 위쪽 라인을 따라가면 1이 되죠. 이게 0보다 작은 값이 아니니까 얘는 안 되고요. 아래쪽 라인에 마이너스 8을 넣으면은 16이 되니까 0보다 크니까 이거는 만족을 하죠. 오케이. 얘도 0보다 큰 값이니까 A1이 가능한 값입니다. 체크를 해두시고 그 다음 또 작은 값을 따라가면 A의 K-4일 때는 위쪽에 16, 아래쪽에 16을 놓고 계산을 하시면 위쪽을 따라가면은 마이너스 11, 아래쪽을 따라가면은 마이너스 8. 이건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안 되죠. 0보다 커야 되니까요. 그 다음 위쪽에 마이너스 11. 요거는 A1은 되지 않죠. 그쵸? A1은 안 되고 또 따라가게 되면 A의 K-5는 위쪽에 아래쪽에 마이너스 11을 넣고 계산해 봅시다. 위쪽에 마이너스 11을 대입하시면 2분의 5가 되고 정수가 아니니까 얘는 안 되고요. 아래쪽에 마이너스 11을 대입하시면 19가 돼서 만족합니다. 그렇죠? 양수인 정수값이 나왔어요. 그다음 19를 놓고 앞에 값을 다시 찾아보면 A의 K-6은 19를 넣으면 위쪽에 19를 대입하게 되면 19를 넣으면 또 분수가 나와요. 안 되고요. 아래쪽에 마이너스 19 플러스 8이니까 0보다 작은 값이죠. 여기도 안 되죠. 오케이. 더 이상 되는 값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케이스, 이 첫 번째 AK가 마이너스 2일 때 우리가 A1이 되는 값, AK보다 작은 값 중에서 양의 정수가 되는 값들을 찾았더니 10, 16, 19 이런 값들이 나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AK가 4일 때도 봅시다. AK라는 값이 4가 됐을 때 AK-1 그 앞에 값은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죠. 이제 계산을 하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4를 대입하고 여기 4를 대입해서 보시면 위쪽에 4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5가 되고 요건 0보다 작은 값이니까 바로 나왔어요. 그렇죠? 오케이. 요 값은 되는 값이고요.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 아래쪽에 마이너스 5 대입하면은 4를 대입하면 아래쪽에 4를 대입하면 4가 되죠. 어차피 그럼 이쪽 라인은 따라갈 필요 없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5일 때 AK-2를 따라가게 되면 마이너스 5를 대입 위쪽을 따라가면은 얘는 분수가 돼요. 2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어쨌든 분수되니까 안 되고요. 아래쪽 라인을 따라가게 되면 얘는 13이 됩니다. 13은 양수니까 안 되고요. 그럼 13을 넣고 A의 K-3 다시 그 앞에 항을 따라가시면 13, 13 위쪽 라인 따라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19니까 분수니까 안 되고 아래쪽은 마이너스 5가 안 되죠. 그렇죠? 0보다 작은 값이 돼야 되는데 큰 값이 돼야 되는데 0보다 작은 값이니까 더 이상 나오는 값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값을 다 구했습니다.
19, 16, 10, 마이너스 5. 요 4개가 우리가 구하는 값이고 이 값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40이 되겠네요. 자, 가족분에서 x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당연히 분자도 0으로 수렴해야 돼요. f의 0은 0이 되겠죠. 나조건에서 보시면 fx는 3차 함수니까 지금 x 플러스 k분의 fx는 4차 함수가 될 거고 이 4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4차 함수가 fx 때문에 x는 0에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k분의 1 때문에 x가 마이너스 k분의 1일 때도 0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 중근을 가져야 이 4차 함수가 무조건 0보다 큰 값을 가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0과 마이너스 k분의 1에서 중근을 가져야지 됩니다. 그러므로 fx식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x에 제곱하고 x 플러스 k분의 1을 가져야 이 4차 함수가 각각 중근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fx식을 구했고 여기서 구한 fx식을 이용해서 가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k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분자의 fx는 x제곱에 x 플러스 k분의 1이고 분모는 x에 f'x를 하시면은 3x제곱 플러스 k분의 2x. 최저차항의 개수 비교로 가셔도 되고 분모에 이제 x를 약분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x제곱 이렇게 없애볼까요? x 하나씩 다 없애고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애들 다 없어질 거고요. k분의 1 남겠죠. 분자는. 그리고 분모는 k분의 2가 남겠네요. 계산하시면 2분의 1. 요 값이 k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k의 값을 구했고 k 값을 구했으니까 fx의 식을 x의 제곱 x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f의 4는 16 곱하기 6, 96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은 기출문제 변형 문제네요. 자,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x-1에 대해서 대칭이죠. 그래서 ab랑 만나는 x-1과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만나는 점을 m이라고 하면 am과 bm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 수직인 직선이 하나 더 있네요. c는 마이너스 5,0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수직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y는 x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5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직선이랑 y는 x 마이너스 1 두 직선은 평행하고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여기 am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이랑 mb의 길이는 똑같을 거고 따라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는 뭐 점직거를 이용해서 푸셔도 되고요. 얘가 지금 y절편이 5랑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만들면 이 값이 6이죠. 그죠? 6. 그래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시면은 이 삼각형이 4분의 파이를 가지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그래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3루트 2. 그래서 AM의 길이는 3루트 2. BM의 길이도 3루트 2. 그래서 AB의 길이는 6루트 2가 되고 이 삼각형 ACB의 넓이는 2분의 1에 AB의 길이랑 AC의 길이 곱한 게 48이란 얘기니까 우리가 AB의 길이가 나왔죠? 얘가 6루트 2. 따라서 AC의 길이는 이렇게 넘겨서 계산하시면은 3루트 2분의 48. 약분하시면은 8루트 2가 됩니다. AC의 길이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5,0과 마이너스 x 플러스 ky 거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일반형으로 바꾸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5,0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루트의 1 플러스 1분의 절대값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 너가 8루트 2가 되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는 곱하면은 16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라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6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k를 구하시면은 k는 마이너스 21이거나 11이 되겠죠. 지금 k 값은 양수니까 k는 11이 될 거고 k의 제곱은 121이 됩니다.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점 a의 좌표를 알면 되죠. 점 a의 좌표는 두 직선의 교점이니까 x 플러스 5랑 마이너스 x 플러스 k 두 직선의 교점은 마이너스 x 플러스 k 대신 11 대입하시고 x 플러스 5 하시면은
2x가 6이 되고 x는 3이 됩니다. 따라서 a의 좌표는 3,8이 되겠네요. 대입을 하시게 되면은 8은 a의 제곱값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두 값을 더하면은 129가 문제에서 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정적분이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실근의 개수는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가 되니까 얘를 그래프로 표현을 할게요. 이 정적분의 식을 구간을 나눠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t에서 0까지 fs ds 플러스 0에서 x까지 f의 s ds는 0으로 표현을 하면, 자, 0에서 x까지 fs ds를 제가 gx라는 함수로 둘게요. 그러면은 g0은 0이고 g'x는 fx가 되겠죠. fx식은 주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 얘를 우변으로 넘기면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gx는 넘어가면은 0에서 t까지 f의 s ds가 되고 이 우변은 gt가 되죠. 따라서 문제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gx는 gt로 바꿀게요. 너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게 해주면 되는 거죠. 즉 교점이 3개가 되게 해줘야 돼요. 너를 만족하는 그래프를 찾는 거고, 그럼 fx 그래프는 g'x가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도함수가 되는 거고, g0은 0이라고 그랬으니까 0,0을 지나면서 축이랑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 자,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하냐면 밑변이 2고 높이가 1인 삼각형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는 1이 되겠죠, 그렇죠? 요 넓이는 1이 돼요. 이 넓이만큼 함수값이 바뀌는 거니까 2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니까 극수. 그 다음 2에서 4까지의 넓이, 요 넓이에 해당되는 것만큼 함수값이 바뀌죠. 그리고 4에서 극대값, 이 넓이는 밑변이 2고 높이가 a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a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4에서 6까지 이 부분의 넓이는 또 2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 부분의 넓이는 2분의 a가 되고. 그래서 gx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0,0을 지나면서 0,0을 지나면서 1에서 극수로 가지는 그래프, 그 다음 4에서 극대값을 가지는데 이 극대값은 이렇게 해서 극대값을 가질 거고, 그 다음 6에서 또 극소값을 가지죠. 6에서 또 극소값을 가지게 되고 8에서 다시 극대값을 가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그래프가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 4에서의 극대값은 극대극소 차가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a만큼 올라갔겠죠. 따라서 이 좌표는 4, 마이너스 1 플러스 a. 그 다음 좌표는 2분의 1만큼 다시 내려갔죠. 그럼 얘는 6, 마이너스 1 플러스 a에서 2분의 1을 뺀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알파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3개가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3개가 된다 그랬기 때문에 얘들이 지금 보면은 극대극소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작아지면은 실근의 개수가 3개로 고정되지 않고 계속 생기게 되죠. 무수히 많은 점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굉장히. 그래서 얘들은 극대극소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생겨야지 되겠네요. 즉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냐면은 내려온 극소보다 극대가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생겨야, 이렇게 돼야지 교점의 개수가 이렇게 되면 2개 되면서 넘어가면 3개씩 되겠죠. 3개가 됐다가 올라가면서 다시 극소가 이 점을 다시 지나야지 3개가 되죠. 이 뒤에 극소에서 이렇게 지나버려야, 그래프를 조금 이제 옮겨서 그리면, 자, 그래프를 이렇게 옮겨서 볼게요. 8에서 다시 우리는 극대값을 가질 텐데 8에서 극대를 가진 다음에 10에서 극소값을 가지게 되겠죠. 10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우리가 실근의 개수가 계속 3개가 돼야 되니까 극소값이 내려와서 접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교점의 개수가 3개, 그리고 여기에서 올라가도 계속 3개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극대값도 마찬가지죠. 뚫고 올라가서 다시 극대 지나서 극소에 다시 접하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계속 3개씩 가지는 그래프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원래 식으로 돌아가서, 자, 그럼 이렇게 되는 알파의 최소값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알파가 포함됐을 때도 3개가 돼야 된다는 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는 교점이 2개가 되죠. 극소에서 6일 때 극소에서 접하면은 2개가 돼요. 그리고 이거보다 약간 커지게 되면은 3개가 되죠. 이렇게 되면 알파에서 드호가 생기지 않죠. 그렇죠? 따라서 이 극소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더 내려와야 된다. 더 내려와서 0이 되면 극소값이 6에서 0을 딱 지나게 되면은 조건을 만족하게 되겠죠. 이렇게 딱 그었을 때 정확하게 교점이 3개가 되죠. 얘보다 더 클 때는 계속 3개가 되죠.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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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알파1이라는 값은 어떤 값이냐? 요 값이 알파1이 되겠네요. 그래서 교점은 이렇게 3개가 생기고요. 점점점 t값이 점점점 커질 때도 계속 우리는 교점이 3개로 진행이 됩니다. 되겠죠? 그럼 A값은 바로 구할 수가 있죠. A값은 2분의 3이네요. 여기 2분의 1만큼 올라와요. 그래프가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니까요. 그렇죠? 1이니까 2분의 1만큼 딱 올라오게 되면은 내려올 때 여기서 2분의 1만큼 올라오게 되면은 우리가 4에서 6까지 내려올 때 2분의 1만큼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2분의 1만큼 내려와서 X축에 접하게 되겠죠. 따라서 A의 값은 2분의 3이 되고 알파1의 값을 구합시다. 알파1의 값은 0,0을 지나고 1만큼 내려왔다가 다시 1만큼 올라가게 되니까 넓이가 1인 포인트를 찾으면 돼요. 다시 gx가 0,0을 지나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1만큼 내려왔다가 다시 1만큼 올라가게 되는 좌표죠. 즉 도함수에서 봤을 때 어떤 포인트가 되냐면 넓이가 1이 되는 포인트입니다. A가 2분의 3이기 때문에 이 2에서 4까지 둘러싸여 있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3이죠. 넓이가 1이 되는 포인트는 3보다 오른쪽에 존재하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3이니까 절반의 넓이가 4분의 3이죠. 그럼 넓이가 1이 되는 포인트가 여기 어디 있을 거고 그 포인트가 알파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1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0에서 2까지 넓이와 같아지니까 정확하게 여기에서 원점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형태를 보니까 알파 마이너스 4의 제곱, 즉 4 마이너스 알파 요 간격을 물어봤어요 지금. 그죠? 요 간격. 따라서 여기 둘러싸여 있는 오른쪽 직각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이죠 지금. 따라서 넓이는 2분의 1에 밑변이 가로 길이니까 4 마이너스 알파 1 하시면 되고요. 2분의 1에 4 마이너스 알파 1. 그 다음 높이에 해당되는 값. 높이에 해당되는 값은 각을 이용해서 볼게요. 이 각을 세타라고 보면은 절반짜리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은 1이고 높이가 2분의 3이니까 탄젠트 세타가 2분의 3이죠. 우리가 구하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높이에 해당되는 요 값도 탄젠트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즉 4 마이너스 알파의 탄젠트 세타. 넓이는 제곱하고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탄젠트 세타가 2분의 3이죠. 그죠? 대신에 2분의 3을 곱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식은 요 식이네요. 이제 이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양변에 2분의 1을 없애시고 4 마이너스 알파 1의 제곱 2분의 3. 따라서 4 마이너스 알파 1의 제곱은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본 요 값은 60 곱하기 a는 2분의 3이고요. 알파 1 마이너스 4의 제곱은 3분의 2였죠. 따라서 60 곱하기 4분의 9 계산하시면은 135가 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